자,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어요. 잘 보내셨나요? 네, 저요. 이거 언제까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비립종 뺐어요. 어? 비립종. 그게 뭐예요? 비립종이 비린 건가? 맞아. 예? 눈 옆에 이렇게 막 예. 검버섯, 아. 비립종 점 막 이런 건데 예. 뺐는데 뺐어요. 네. 오늘 뷰티 업종들 실적 몇 개 나왔던데. 그러니까 클래시스. 잘 나왔는데 왜 떨어지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하창원 본부장님이 한 시간을 네네. 홀로 그러니까 말이야. 하창원 쇼. 내가 한 열흘 전에 알려드렸는데 네. 대타를 못 구했구나. 아무도 안 나올라 그래요. 그렇게 이게 너무 지금 3D 잡이야 3D 잡. 3D 잡이죠. 예,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잖아요. 예,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 먹고. 예, 예. 그래도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0.3%. 2,600 됐나? 예,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초반에 오프닝 벨 할 때는 코스닥이 너무 출렁해가지고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막 그렇네. 왔다리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 마감은 좋게 끝나는 것 같고요. 환율은 1,402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어요. 금액을 900원. 점점 늘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색깔을 바꾼 만큼 되게 중요한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코멘트 좀 들어보자면. 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장 초반에는 바이오나 또 이 기타 이제 방산 쪽들이 좀 좋지 않으면서 지수가 좀 빠졌었는데 물론 코스피는 한 플러스 0.3에 4 해서 장 초반보다는 좀 약했고 이제 코스닥은 음전했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예상호가에서는 코스피가 1% 그리고 코스닥이 플러스 0.24%로 올라가는 거 보니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나름 돌파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네. 미국의 미니 지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중에 대한 이런 서로의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그게 국장으로 넘어와줬고요. 그다음 오늘 이따가 뭐 많이 얘기들 해주시겠지만 오늘 좀 주도주들이 많이 대거 차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손바뀜이 나오는 하루인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거 방산하고 조선 왜 빠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이따가 섹터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요. JYP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JYP가 갔나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엔터는 쭉쭉 빠지니까. 좀 계속 오래 들고 계시니까 뭐 그쵸. 3%.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네. 그 일단은 그 왜 다른 쪽 빠졌냐? 반도체가 올라서 다른 게 빠진 거예요. 심플해요. 예. 그리고 미국의 저기 선물 지수 그것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못 때문에 올라가서 거기는 반도체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 희망이 아닌 그거에 대한 게 믿음이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오전보다는 오후에 갈수록 선물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선물 AI 한국의 반도체 가면은 그 협상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 되는 쪽으로 가면은 높이 올라왔던 거 그거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확인되면은 내일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노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조선방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이제 포지티브하게 가는 면이 그런 이게 반도체 말고 간 게 있으니까 그거 토해내야죠.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방산화 조선이고 변압기가 덜 빠진 거가 빠지지 않고 올라간 거는 그거는 못 올라갔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덜하니까 또 올라간 건데 변압기도 보면 말이죠. 확 달리다가 뒤에 가서 힘이 약해졌어요. 네. 예, 그거는 상대적으로 순수 반도체로 특히 삼성전자가 확 끌어가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왜 갑자기 끌어가느냐? 그것도 이유가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국이 관세 핵심이고 선물 잘 가고 그러면 AI 반도체 그러면 많이 갔던 주식 토해내야 되고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600이 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2,600원 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구성이 좀 바뀌는 거예요. 2599.84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0.16이 모자라요. 아직 좀 남았죠. 예. 시간. 영차. 빨리 해. 영차. 노를 줘 빨리. 와. 영차. 네, 둘이. 이러면 0.1 올라요? 올라요. 실제로. 맞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방송 네. 진짜예요. 진짜. 왜냐면 우리 방송을 아니, 물로 보내. 동시효과의 느는 물량에 따라서 올라가. 여기서 종목 잘못 만나면은 저기 금감원 가야 돼요. 말하면 그렇잖아. 우리 영향력이 있어요. 영차만 하는 거지. 자, 1,000원씩 사세요, 빨리. 0.1 올리고 빨리 끝냅시다. 2600거 막. 2600이랑 2599는 여러분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될것 같아요, 영차. 2600. 영차. 한경 가가지고 채팅 쳐야겠다. 영차. 다 얘기했으니까 집에 가도 되겠네. 네네네. 그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가 거의 5% 가까이 네. 올라갔고, 여기서 시소 효과로 방산조선 이렇게 뺀 게 좀 있고, 그리고 약간 관세가 타결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퍼지면서 관세 수혜를 받았던 그렇지. 관세 무풍지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업종은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빠지고 그죠? 있는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유일한 예외는 현대백화점 정도지. 현백 10% 올랐나? 현백도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사야 되는지 샀어요. 오케이. 아 금감원 신곡이라고. 영차, 영차. 네. 영차.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시 26분인데요. 물어볼 거 있어요? 물어볼 거 없을 때 저한테 물어볼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전 항상 물어볼 게 있죠. 근데 배려하는 거죠. 전 항상 물어보고 싶죠. 그래. 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뭐 아침에도 그러더라고. 앵커 말이 너무 많다고. 오늘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오늘 둘밖에 아침에도 없는데. 그랬어요? 아침에 나 오늘 그랬어요. 정신없이 진짜 얘기하느라 너무 바빠. 아 진짜요? 근데 말이 더 빨라졌어. 천천히 해야지. 아니, 자료를 생각보다 좀 넉넉히 준비해가지고 다 못하고 끝났어요. 아, 오. 미리 준비를 많이 했구나. 오, 거봐. 김자선영님께서 2602라 그러잖아. 거봐, 그렇잖아. 2602. 맞아요? 맞아요. 몰라. 2602.09 예상가가 그렇습니다. 아직 좋다. 3초 남았어요. 와. 좋다. 가자. 가자. 줄여보자. 여기는 빼지만 않으면 2,603 될지도 몰라. 찍어 아니, 봅시다. 일자리. 외국인이 네. 좀 일자리. 매도만 줄여주고 네. 매수로 딱 전환만 그럼 돼도 2,606 갈지도 몰라. 2,606까지 2,606 까지인데. 해도 미친 듯이. 아, 근데 심리적으로 송곳 달라. 질문 가도 돼요 그러면? 네, 아니 송곳. 아니 오늘 2,600 된다고 네. 좋을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코스피 주봉을 봐주시면요. 일봉은 뭐 이미 넘어선 지 꽤 됐고 주봉 봐주시면 좋다. 딱 오늘 요 날카로워. 선 터치하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 왜냐면 요 지금 파랑선. 2,600 60선. 맞아요. 2,600 되면은 딱 터치거든요. 예, 여기네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아, 어떻게 여기가 변할지 어떻게 알아? 2,604, 2,607. 그리고 아니 사실 관세 없으면 타결하려고 간다면서. 그러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지. 관세 없으면 타결이 아니고 무슨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아. 그럼 오늘 광고 토요일인데 뭐 선물에서 뭐 2% 올라가는데 2% 근데 올라갔다가 사실상 한국하고의 협상은 남아 있고 미중이 협상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증시가 잘 갈 거면 그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우리 증시가 우리가 매력적인 더 오를 수 거예요? 있을지 모르지만은 걔네가 거꾸로 3% 가는데 우리가 0.5% 가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예. 포노님은요 어떻게 보세요? 핵심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뭐 저는 수출입도 좋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미국 주식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던 거고 이제 지수를 제안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방산에서 이제 반도체로 가는 수급이 너무 올까? 지금은 오늘 올랐으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또 뭐 삼성 주식수 많다고 막 이런 얘기 항상 이제 깔려서 시작하니까 괜히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 방산에서 차액에 대한 물량이 좀 쉬는 산업군들로 오면은 네. 아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드렸던 거는 이제 사실상 저는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요번에 바로 좀 그렇게까지 좋을까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아침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번에 1기 때도 비슷하게 일주일 차이로 성명 발표한 다음에 한동안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값에 따라서 확실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의미 있게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아니,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20년도 글이 하나가 있는데 네. 차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제 주식을 하는데 하이트 진로를 살려고 해요.
근데 이 차트를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제 두꺼비를 그립니다. 어머나. 이렇게. 하이트 진로. 예, 이렇게 떨어지다가 요 정도에서 말아올리지 않을까? 꼬리에서 두꺼비 꼬리에서. 그래서 실제로 좀 지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어머나. 네. 그래서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기형이 많이 그리는데. 그렇죠. 내가 하이트 진로니까 두꺼비 이렇게 그렸잖아. 딱 이렇게 31,000원에서 31,000원 반등 보이죠? 31,000원 반등. 네, 딱 여기 34,000원. 와, 정확하네. 네, 이쪽에서 이제 딱 반등 주잖아요. 그럼 예. 코스피는 뭘로 그려야 돼요? 코스피요? 네. 모르겠는데 트럼프 얼굴. 네, 고맙습니다. 네. 기형이 말고 처음 봤어요. 예, 예. 와. 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3시 30분 네. 지나가고 있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이구, 돌파했습니다. 예. 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고 계시고요.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 정스와님, 땅베리님, 맙소사 돌님, 탈감님 오셨고요. 네. RMPM님, 빙다리 핫바지님, 요콤님께서 빌어먹을 관세 땡땡땡 땡땡땡. 해주셨고요. 괜찮아님께서 큰형들이 할 일 했다 땡땡땡. 전효민님께서 땡땡땡. 네. 앨리스정님께서 우리 명행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보다 방송이 우선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안 올라 그랬는데. 예, 네. 고맙습니다. 2604, 2606, 7. 2607 2607. 봤지? 그랬잖아. 이 우리가 기적. 그랬잖아. 영차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17반 했어. 예. 그런 거지. 우리 방송이 이 정도예요? 아, 맞아요. 그럼요. 풀벨이 어마어마하죠. 외국인 매도 다 줄었어. 어머나. 마이너스 2억. 외국인이 보는 거야? 외국인도 있어요. 보고 있죠. 우리 그 번역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네. 아이고.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랑도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그거 봤어. 그거. 예. 네. 글로벌 우리 채널이라서 영차 영차. 고맙습니다. 마이클 명준처럼 목소리 나오던데.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을 한번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들어볼까요? 네, 지수가 2,607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5% 넘어서 끝났네요. 정말 모처럼인 것 같은데 지수는 1.17% 상승했습니다. 원래 2,600 넘었다 안 넘었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8조 4천억대 나왔고요. 코스닥은 72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 거의 7조 나왔고요. 뭐 넥스트 거래소까지 친다면 최소 3조는 나오니까 18조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넉넉한 것 같고요. 그다음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랑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빠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거의 3배 그리고 2.5배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2배는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오늘 기관에서의 매수가 좀 높았고 금투가 좀 많이 들어와서 약간 단기 트레이딩의 물량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선물이 좀 매수 물량이 들어와서 같이 따라온 거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마이너스 2조에서 0조, 0조에서 2조 계속 강조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0조 다 왔으니까 확실하게 뚫고 갈 거면 2조까지 쭉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 거니까 수급의 힘은 조금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단을 못 들어보면요. 그리고 이제 미니 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1.5로 시작을 했었는데 미니 나스닥이 2.05%까지 좀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지수죠, 뭐 속슬 이런 거 막 날아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흐름이 좋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잘 끝나면 사실 오늘 또 월요일 날 일정 중에 그게 없어요. 뭐요? 그 좀 중요한 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FOMC 의원들 막 말하는 거 몇 개랑 이제 3개월물, 맞아요. 6개월물, 9체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크로적으로 뭔가 흔들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좋을 거야. 아주. 네, 트럼프의 멘트만 없으면 나오면 돼. 이것만 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전면 무효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오늘 발표한다 하지 않았어? 네, 성명 발표. 네. 성명 발표. 그러니까 지표는 내일 저녁에 나오는 CPI 넘버가 내일일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 아침에 하는 거니까 네. 내일은 그러니까 미리 땡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거 안 되겠다. 일단은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잘 몰라도 일단 맞아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를 사는 거고 삼성전자 특별히 이슈가 좀 있었고 맞아요. 그러면 사면은 아는 사람들은 사고 그러면은 오후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사는 게 맞았거든요. 제가 아주 오늘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팔아야지. 뭘 팔아야겠어요? 많이 오른 거 팔아야지. 조선방산. 그렇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물은 3천억 플러스, 코스닥은 930억 외국인 플러스, 코스피는 2억
마이너스니까 사실 똔똔이라고 봐야 되고. 뭐 언제 자, 5시까지 빌빌됩니다. 5시까지 보이시죠? 5시? 3시. 3시까지 빌빌. 아 3시까지. 빌빌. 플랫. 그러다가 3시부터 3시 반까지 막판 스퍼트. 와. 영차의 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 코스피도 지금 일봉으로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게 거의 없어요. 오. 거의 4월 중순 뭐 4월 말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요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특히 삼성전자도 봐봐. 장대 양봉 이게 얼마만이야? 와.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장대 양봉은 3월 17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삼전이 이러는 거네 정말. 5%. 자, 지수가 2,600을 넘어서 왔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은 2,500 중반부터 셀을 외쳤어요. 셀. 근데 2,607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게 개미의 힘이 이렇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을 봤을 때 두 분의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는지. 원래는 2,500 중반에서 셀이었는데 조금 더 봐도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는지. 네, 뭐 반도체가 가면은 더 봐야죠. 근데 제가 셀을 외쳤던 거는 뭐 반도체를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좀 주도주의 어떤 변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지수를 더 투자하는 것보다 산업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수를 현금화로 해놓는 게 좋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우리가 그 얘기를 전제로 달기는 했었어요. 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서 뭐 관세가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출입 데이터가 확실히 변화가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상담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관세에서 어쨌든 물꼬가 좀 튀었기 때문에 그게 좀 상방의 크기를 더 키운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기대감이 또 굉장히 큰데 성명 발표를 했는데 별거 없다. 그럼 또 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뉴스들을 보고 주말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1기 때랑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1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기 때 발표는 5월 19일입니다. 우리 5월 12일이잖아요. 딱 18년대랑 비교를 해보면 일주일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걔네들은 일주일 발표 차이지만 결국엔 6개월, 거의 12월 넘어서 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지지고 볶고를 많이 있었어요. 막 관세도 막 다시 하다가 합의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야 너네 다시 관세 다시 해. 그러니까 중국이 또 옆에서 관세한다고? 우리도 관세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웠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 스타트 라인이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랠리가 쭉 가면서 이제 이거 그냥 뚫고 2700도 가고 할지 안 갈지는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상방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이제 부분이 포커웨이로 했을 때 아직 마지막 카드가 안 온 거죠. 딱 이게 딱 쪼아서 봤을 때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지수보다는 산업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셀이네. 지수를 본다면. 왜냐면 지수하는 것보다는 산업이 지금 훨씬 재미 크잖아요. 굳이 지수를 할 필요가 없죠. 뭔가 느낌 오는데. 느낌 오잖아.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5천 가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잖아. 그 5천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5% 올랐잖아. 네. 오늘 삼전이 지수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전반적인 이제 상승. 반도체 이제 갈 것 같은데. 김장현 본부장님요. 똑같은 거 반복하면 지겨운데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얼마 되면 파실 거냐고. 삼전이요? 본호님? 똑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안 갖고 있으니까 관계 없어요. 삼성전자 어차피 안 살 거니까잖아. 삼성전자가 가더라도 뭘 사냐면 아까 변압기나 다른 거 미국 주식이 미국의 반도체 주식 살 거니까 그게 더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요. 근데 한국은 지수를 만약에 자꾸 물어보시니까 한국 지수는 본인이 말씀 맞아요. 삼성전자가 27%인데 삼성전자를 58,500원까지 보는지 이번에 59,500원에서 멈을지 저번 주에 62,000원 갈지 65,500원 갈지를 예측을 해야지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과 그런 거에 답을 못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지 어느 전문가도 나와서 그걸 딱 그렇게 아웃라이트 대답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두루뭉실 2620, 곧 2700원 가요 하는 것은 속마음에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가야지 타겟도 모든 사람이 해피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안 산 사람한테 6만 얼마까지 갈 때 너는 쫓아갈 거야, 삼성전자. 이런 사람들 다 풀링해서 모아봐야지 결국은 그게 모아서 2630일지 2680일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뭘 간다. 이거 빼고요. 예, 그 팩터 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6만 원, 6만 1천 원 가면은 이거 2630, 2600 가시면 내일도 갈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정책이 붙으면 2700도 6월 3일날 전후로 갈 수도 있지. 이건 파지티브한 거고, 아까 오늘 오른 거 중에서 관세에 대해서 파지티브하다는 그 효과만 가지고는 아까 장을 저번에 우리 2620, 30에서 확 올라가게 삼성전자 혼자 다시 또 6만 2천 원 올라가게 한다? 그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장은 어차피 그 여러 가지 기세가 있는 거니까 기세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보이는 건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 조선방산 갖고 있는 사람 어떡할 것이냐. 네. 만약 그런 포켓으면 네. 장이 2660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에 2600 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조선방산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게 궁금하겠지. 지금 팔고 조선방산 이익 실현하고 삼성전자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지. 이 집과 똑같은 거고. 예. 항상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 이슈는 내가 봤을 때는 한 2, 3일이면 대충 끝날 것 같고요. 2, 3일이면 끝날 것 같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관세가 중국이 35% 이하로 되고 대한민국이 15% 이하로 되면 더 갑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 삐끗하면은 아마 가는 데 있어서는 일주일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각도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선방산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더 간다면은 2650, 70 갈 때는 조선방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하고 전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더 간다는 걸 베팅하신다면은 포트를 바꾸셔야 돼요. 동감합니다. 반도체로. 저도 질문. 전 보노님께 질문. 내일의 태양님이 지수하고 산업하고 따로 가나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따로 가죠. 근데 이제 보노님께서는 사실 지수보다는 반도체 섹터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네. 근데 사실 반도체 섹터가 가면 지수가 갈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시장의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반도체가 가면 원래 지수가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지수까지 끌어올릴 때에 하이닉스는 물론 올랐습니다만 삼성은 거의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덩어리가 어쨌든 13%가 넘는 그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지수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삼전이 5%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밖에 못 올라간 거는 그만큼 그 기존의 지수 상승에 끌고 왔었던 그 방산이라는 산업 그리고 조선이라는 쪽에서 강력하게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는 상황일 때,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이럴 때라면 삼성도 가고 다른 애들도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제한이 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 현물은 팔지만 채권 같은 데는 돈을 되게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산도 뭐 산업이라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 가격대 월봉상 부담감이 있는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고가로 달려주려면 지수가 계속 달려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수자가 과연 얼마나 계속 나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올랐는데 이게 진짜 올라하는 거에서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승부를 보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지금은 이제 관세 스토리가 바뀌고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반도체가 훨씬 높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밑바닥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선이랑 방산이랑 올려서 차익이 나오면 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수는 뭐 조금씩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가 덩어리가 더 크니까. 하지만 지수가 뭐 압도적으로 엄청 올라가면서 반도체 가치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차익이 나와야 되니까. 심플하게 생각해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5% 올라간다 가정합시다. 한 종목만.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갈 때 하이닉스 반도체 이 까리가 그렇게 안 빠져. 삼성전자 올라갈 때 대충 따라간다고 가정하고. 네. 그러면 대충 삼성전자 추정하는 게 한 25% 되거든요. 그러면 5% 곱하기 2.5 하면 1.25%가 오르죠. 지수 자체가. 근데 다른 게 조금 빠져. 그러면 1에서 1.2% 오르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2,600이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2,630 정도가 계산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5% 오르면은 2,030 정도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조선방산이 또 이게 무지하게 빠지면 그것도 못 가겠지만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얘네들도 좀 덜 빠지고 삼성전자 덜 오르면서 조금 더 가면은 그러면 수렴하는 게 2630에서 2650이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거 할 때는 포트가 다 끼지 않으면은 이젠 그거 못 먹는 거죠. 그 결정이에요.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걱정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관세, 대선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뭐 그런 것들, 환율. 근데 지금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려갔어.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도 생각보다는 양호하다는 평가고, 맞아. 관세도 지금 해결된다고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휴전 협정까지 들어가. 거기다가 반도체도 많이 눌려 있었어. 그리고 이제 대선으로 뭐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뽑으면 돼. 그러면 모든 변수와 리스크들이 이 전 몇 달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 왜 2,600 이상으로 안 보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자, 본원이 먼저 갔다 볼게요. 오세요. 예. 중간에 껴드실 거면 먼저 하고요. 먼저 하세요. 할게요. 먼저 해. 먼저. 예. 우리가 4월 2일은 지나갔어요. 이미 관세는 140%가 아니고 80% 이하로 내려오는 거는 명명백백한 거예요. 중국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상호관세도 25%로 내려가는 게 명명백백해요. 80에서 50 내려갈지 20에서 얼마 내려갈지 모르는 거고 4월 2일 대비했을 때 AI는 조금 분위기가 살아났어요. 그건 파지티브예요. 그렇죠. 그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은 4월 2일 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닿기 때문에 11월 5일로 갑니다. 11월 5일. 네.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11월 5일 6일하고 지금하고 대비했을 때 GDP, 실업률, 국채 수 있는 유가, 그다음에 AI 시츄에이션을 다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어디 가 있는가? 한국의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다 비교해보세요. 그렇게 일일이 하지 않으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 질문 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진상 부리는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감수하세요. 원래 부르죠. 결석하셨으니까 감수하세요. 예의만 갖추면 되니까. 그럼요. 말투만 그럼요. 예쁘게. 아니, 궁금한 거 내가 물어보러. 그렇죠, 나온 그렇죠. 아니 거니까. 아침에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기관 투자자한테 설명한 거 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럼 똑같은 기관 시간에. 투자자 마음으로. 그렇지. 아니 저 아저씨는 아니 약간 그 방식에 물론 기준을 갖는다는 거는 너무 동의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변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 트럼프 않지. 당선이 가장 큰 변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더 당겨 본다면 뭐 AI 버블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맞아. 뭐 무슨 엄청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자, 11월 당선될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건 버블이건 나발이건 다 없을 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이전 과거의 특정 날짜랑 찝어서 비교를 한다는 게 그때 수급, 그때 돈 풀기, 그렇지. M2의 상황, 뭐 그리고 정치적 상황, 그렇지. 그리고 그때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랑 좀 많이 맞물려 있어서.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한 걸 한 수백 가지를 머릿속에 다 갖고 있더라도, 그쵸? 머리 좋은 사람 수백 가지, 누구 30가지 갖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딴 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10개 이내예요. 제가 말씀드린 한 10개 이내를 가지고 하는데 10개 이내도 되돌아보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그럼 계속 돌아간다고. 결론적으로 오늘 57,600원 맞아요? 그게 맞아요. 11월 5일 종가가 똑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 주가하고 똑같다고 삼성전자가. 57,500원 갔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원복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대표주 반도체 삼성전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이 적당한가. 오케이. 결론적으로는 S&P 500보다는 우리가 11월 5일 주가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이제 2,600은 11월 5일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보다 우리가 벌써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그때로 돌아가는 거 오늘 5% 올라서 11월 5일 주가로 딱 갔을 뿐이에요. 코스피는 더 올랐어요. 미국은 아직 11월 5일까지 못 갔어요. 오늘 1.5% 오르면은 미국도 11월 5일하고 비슷해져요. 그럼 결국은 11월 5일하고 비슷해진다는 건 그럼 무슨 얘기냐? 11월 5일하고 6일하고 또 다르거든요. 당선되고 나서 5일하고 6일하고 달라요.
그거를 딱 보면은 저는 이거 매일 체크하니까 어디까지 갈 거라는 게 보이지. 팩트가 별거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안 드린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거 이따가요. 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보면은 한번 볼게요. 아니, 봅시다. 아니 안 봐요. 아, 이거. 뭐? 아, 11월 5일 6일. 아 이거요? 이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 5일 봐야지. 이거 봐야 돼. 왜냐면 봅시다. 아, 한번 보자고. 안 봤어. 아니, 오전에 봤으니까 오늘 쉬어요. 오늘 쉬어요. 오늘 쉬어. 아니 제 시간에 나와서 시간을 분배해야지 뭘 빠가고. 오전에 내가 못 나와서 그랬잖아. 네, 쉬어도 돼. 감사합니다. 예. 아, 오케이. S&P 500은 오늘 오르기 전이죠. 예. 여기다가 1.15% 하면 5,800 될 겁니다. 아, 오늘 1.5% 정도 오르면 5,800 될 거예요. 1.5%. 하여튼 그러면 11월 5일 5,780 당선되고 확 흥분해서 5,930 여기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국의 코스피는 오늘 말랭 올라서 이거보다 올라갔다 그랬죠. 이 당시 2,590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빨리 갔어요. 오케이. 성장률은 내려가고 있죠. 약간. 그렇죠. 관세 때문에. 실업률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비농업 취업자도 취업자 줄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 경제가 관세 때문에 내려가는 건 맞죠. 맞죠. 맞아요. 좋은 거 있어요. 유가가 더럽게 내려갔어요. 이거는 인플레가 잡힐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지티브하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유가 잡히니까 인플레 안 와. 무슨 개소리야. 빨리 금리 내려 하고 하는 것이 예. 유가 잡힌다고 하고 파월 병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파월하고 관계 없잖아. 신나신 건 알겠는데. 신난 게 아니고 욕은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여기 어떻게 더 늘어? 세죠. 이제 조심도 안 해. 세진다고. 이제 개를 넘어서 뭔 신? 아니 내가 욕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신 내가 거죠. 욕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멍충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죠. 파워한테.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거 하는 근거는 뭐냐면 유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인 거지 예. 계속되지 않을 거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따지면 어떡하죠? 상황이 11월 달 자기가 당선되기 전보다 지금이 특별히 나쁘다고 할 증거는 아직은 없죠. 예. 동화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어요 이제. 예. 그리고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갈 거죠. 그러면 예, 좋아진 예.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AI 기대감 재부팅. 오케이. 요거는 이걸 이제 가지고 이따가. 얘기를 해야지 삼성전자가 5% 올라가고 오케이, 끝날 오케이. 것이지 요거 이따가. 여기서 5% 더 올라가서 그렇죠. 6만 원 될 것인지가 가늠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다. 그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 될 것 같으면은 예. 오늘 이제 조선방산 다 팔고 다 팔아야 돼. 그거 사면 맞아요. 그래야지 시장은 2,630, 40밖에 안 가더라도 거기서 먹지. 근데 그 그렇죠. 판단이 저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예. 잘 안 들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또 만만치 않고 저는 그래서 미국하고 항상 얘기했죠. 이렇게 갈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종합하자면 2,600선이 2,600. 이전에 높았던 숫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해라. 2,200에서 지금 야금야금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느냐. 더 기대하는 게 지난번에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 봤을 때 욕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더 가면 모르겠다. 예. 삼성전자 갈 수 있지. 예. 그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그 얘기 안 하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이따가 해야 그거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님은 어떠십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너무 네. 길게 하셔서 그런데 네네. 2600선에서 우리가 지난 변수들이 훨씬 더 상황이 나아졌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냐? 그쵸. 근데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맥락은 비슷한데 그 좋은 뉴스가 반영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이어서 그래요. 상승폭으로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2284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2600대 위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지수는 15% 이상 오른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된 게 맞다. 왜? 안 좋은 얘기 나와서 쭉쭉쭉 빠지던 것들이 좋은 얘기로 뒤집어 엎은 거니까 대신에 그 힘이 빠진 거는 과거보다는 좀 볼륨 그 수급의 힘 자체가 이전보다는 더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외국계 수급 동향 보시면 전체 볼륨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수급이 똑같다는 전제로 보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위에 있겠죠.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건 수급이 덜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감가가 일어난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약간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그래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항상 이런 기대할 때 안 들어오더라고. 그렇죠. 그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라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픈이 됐는데 뭐 관세가 뭐 100%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막 관세 부담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손수요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찐인 거예요. 이래 버리면 외국인이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뭔가 가시화가 되고 그게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스토리로 가면은 저 외국인이 엄청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단기를 들어올 거고 그럼 지수도 뭐 2700 이상도 한 번 정도는 짧게나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긴다? 그럼 외국인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이 우리 지금 계속 막 이 널뛰기 하잖아요. 이 나라의 국가의 환율이 이렇게 널뛰기 하는 것도 되게 웃긴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밸류업 상법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뭔가 진행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거가 오픈 퀘스천인데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거를 미국 외국 사람들이 지금 미리 땡겨주느냐 네, 그걸 맞아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2,700 이상에서 그거 변수는 제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한 것 같고 네. 이제 섹터로 한번 가보죠. 오늘 섹터별로 움직인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상승 섹터 먼저 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 일정 볼까요? 일정부터 보면은 일정 뭐 없으면은 내일 해도 되고. 오늘 거는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내일 저녁부터 CPI 있으면 네. 일정은 스킵하고 네. 그냥 섹터 가죠. 네, 오케이. 그렇죠. 예, 예. 반도체가 일단은 뭐 오늘 단연 첫 번째 있고요. 증권 변압기 원전. AI 쪽에서는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퓨리오사 AI 관련된 쪽들 대거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쪽으로 좀 엮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건 쪽도 좀 움직였고 자동차도 좀 움직였습니다. 네. 반도체, 증권, 변압기, 원전, AI, 재건, 자동차. 그다음 뭐 퓨리오사 AI. 저 기타에 왜 백화점 없습니까? 오늘 쇼핑 맞아요. 뭐 맞아요. 쇼핑 쪽도 그 쇼핑에 대한 내용은 제가 거기다가 기사? 그 특징주에 넣어놨어요. 네. 오늘 현대백화점 10%, 네. 맞아요. 백화점 엄청 신세계 6%, 롯데 쇼핑도. 롯데 쇼핑 5%. 장난 아니야. 에? 몰라, 돈이 많은 거 봐. 와 돈 다들 어디서 나는 거야? 진짜. 그게 그거 정책 기대감이 정책. 정책 기대가 네. 무슨 정책이요? 그 이제 대선이 끝나면 네. 소비 진작 그리고 부양책이 나오면 이쪽이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대거 나왔더라고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실적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실적 그 2분기도 더 좋을 수 있다는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주주환원도. 주주 하나 포함해서 네. 에브리스팅 좋다 이런 식으로.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표가 롯데쇼핑. 7만 5천 원대에서 대부분 9만 원대 이상으로 올리면서 뭐 그 이제 와. 좋았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먼저, 메인 네. DC 먼저 가죠. 오늘은 반도체, 증권,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이렇게만 물어보자.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 상한가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그렇게 좋게 보죠. 근데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네. 전체적인 거의 매도세에서 네. 삼성전자만 1,300억 원을 산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그렇죠. 미국의 그 관세 전반적으로 하면은 미국도 엔비디아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심플한 생각. 우리 딸내미도 할 수 있는 생각. 근데 오전하고 오후가 좀 달라졌죠. 네. 예. 그럼 키 맞추기 두 번째. 아까 그 11월 5일 주가하고 벌어져 있었잖아요. 5% 올라서 11월 5일 주가로 갔다니까. 네. 장은 이미 11월 5일 이상으로 갔는데 키 맞추기 맞추려고 갔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거. 네. 기사를 여기다 그거를 못 들어놓고 제가 오후에 밖에 갖고 있는데 기사 제목이 뭐예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건데 네. 중국 증권사, 홍콩 증권사,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 6월에 인증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아직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6월 인증 이후로 내년도 HBM 가격 협상을 하기로 가격 협상 내년 거를 미루고 있다. 다시 6월. 6월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승인이 나는 거 이후로 그리고 내년도 가격 협상을 할 것이다. 가격 협상은 지금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가격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HBM3 이 12단위 그것이 콜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홍콩에 있는 증권사를 인용해서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외국계 아니고 한국계 그 기사가 2시 26분에 나왔는데 또 사골이네요. 사골국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을 때가 됐죠. 왜냐하면 6월달에 통과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물량 있잖아요. 내년도 물량. HBM은 길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나 물량 협상을 좀 미리 해요. 참고로 하이닉스가 올해 물량을요, 작년 6월 되기 전에 다 끝났어요. 네. 작년 이맘때 5월 달에 올해 물량을 실질적으로 가격 협상을 다 끝났다고. 그래서 사실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맘때 내년도 가격 협상이 다 끝나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HBM의 그 가격 협상이 이게 잘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연계시키는 게 삼성전자 콜 때문에 가격 협상이 아직 안 되고 물량을 확정을 안 짓고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조금 나왔어요. 근데 기사가 오늘 나온 거는 그것이 삼성전자 콜 기다리는 것 때문이다라고 홍콩 증권사 발로 리포트가 오후에 나왔고, 사실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몇 시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돌죠. 돌죠. 예,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하고 분위기가 다른 효과를 본 거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나오네요. 홍콩 증권사 네.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3E 6월 인증 이후로 내년 HBM 가격 협상 연기.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가 18만 원 잘 안 갔잖아요. 지난 일주일 전에. 예. 그렇게 안 좋게 보는 반도체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은 저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다 좋은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얘네한테 삼성전자 콜 여부를 떠나서 가격 협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내년도 수요를 확신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건가? 예. 삼성전자 콜이 혹시라도 되고 나서 확실히 물량을 확보하려고 지금 내고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업계에서는 지난주부터 애널리스트한테는 리포트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반영된 게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빨리 못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보면 오전하고 오후하고 지나갈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게 주가의 흐름이 약간 다르졌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딱 맞아떨어지는 해석이 요 기사로 컨펌 된 거죠. 이 기사가 진실이 아닌지 컨펌 되는 게 아니고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왜 그 이유는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요? 뭐 사? 삼성전자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산다니까, 둘 다. 왜요? 그렇게 확실하면은 엔비디아가 더 가격 내고해서 더 다운돼서 받겠지. 예를 들어서 수요가 확실한데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더 확실하게 받겠지. 엔비디아 억누르는데 엔비디아 24배 사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뭐 가격하고 나면 뭐 TSMC가 더 확실하다든지, 그것이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폭이 여기서 10% 이렇게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럴 바엔 다른 게 더 올라가는 게 맞다, 이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삼성전자 얘기고, AI 근본적인 AI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것 중에서 AI 펀더멘틀이 스트롱해졌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트롱하지 않고 삼성전자 뭐 콜 이거 나고 하면은 이거는 한 번 더 가면 끝이거든요. 그럼 6만 원 되기 전에 파는 게 베스트예요. 거꾸로. 다는 반 정도. 나 같으면 내가 보는 이면은 이게 헷갈리면은 한 반쯤은 한 6만 원 오기 전에, 이번에는 6만 원 못 들으면 반은 팔 것 같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딴 거 사든지. 만약에 AI가 탄탄하다면 딴 거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듀고님께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뭐라 그래, 외신 헤드라인들을 좀 자주 있어요,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제가 정통 앵커로서 블룸버그를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도 만졌던 사람이에요. 블룸버그 터미널. 그게 뭐야, 그래서. 그걸로 제가 화학 업체들 지금 속보 속보를 보니까요. 3분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듀고님이 전해주셔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대박이네. 90일 동안. 그리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였는데 30%로 90일 동안. 불장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지금 100% 확인은 아니고요. 네. 터미널에서 이런 그냥 쪽지 같은 속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속보들을 베이스로 이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거 때문에 코스피가 막판에 스포트를 받았나 보네. 그런 거 같아요. 그렇네. 그럼 여러 이제 가지 두 다 분의 나오는 거야. 의견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롱 잡아야죠. 그럼 그거 봐, 내가 질문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좀 아니, 왔다니까. 그러니까 초 온 거하고 예. 그런 정보가 확인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예.
다른 초 거지. 올 때 사고 정보가 확인될 때 그러니까 팔아야죠. 촉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확인되지 않은 거 같고 그런 촉이 올지도 모르니까 촉을 믿고 사십시오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나? 그리고 지금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못 살 거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네. 잘 된 거죠. 우리 이 속보는 지금 파지티브한 거지. 한경이고 매경이고 열심히 저거 방송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 그러네. 이거 우리밖에 안 전하는 그러네. 거야. 블룸버그다 우리. 예. 오늘 많은 걸 해내네. 코리안 블룸버그. 2600 해내고. 예예 고맙습니다. 영차부터 시작해. 코멘트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 속보에 대해서. 보로님. 요게 진짜 맞다면은 네. 더 올라가는 상황이 거지. 맞죠. 그럼 낫지. 왜냐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봤었던 게 일기 때랑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기 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까지 떨구면 사실 중국에서도 반발로 뭔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되돌림이 꽤 세게 나와야죠. 떨어진 게 있으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2630, 50이 아니고 앞자리가 25에서 26 됐잖아요. 앞자리가 또 바뀌는 거지. 네, 그 시간 문제지. 아 90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하지. 완전 이런 뉴스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분명히 다르지. 그건 말할 거 없지. 오케이. 아 오선 형님 방송 중이시라고. 아 형님 좀 주무세요 형님. 새벽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언제 자? 알겠습니다 오선님. 자 땅비리님이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달바글로벌 4시 청약 마감 균등 0.4주입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카비님이 5,000원 보내시면서 아까 민준아 설레발 그만 쳐 하셨는데 네. 자 이제 실만했네요. 판이 바뀌었죠. 네. 근데 트럼프의 말은 믿을만한가 봐요. 그러면 주식 이제- 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중요하다. 아 우리 따라서 지금 연합하고 다른 데서도 속보 띄우고 있네요. 우리 따라서. 네. 우리 따라서 연합에서 다 띄우고 있으니까 우리 거. 우리 거 보고 네.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보지도 않았네. 시간 너무 많이 보고 지났네. 있었어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네. 안돼 증권주랑 저 쇼핑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샀네. 하시죠. 에? 샀어. 아니지.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해? 그 No. 누가 가지고 있다고? 증권주 오늘 미래에셋증권 6%, 뭐 등등등 올라갔습니다. 삼성증권도 올라갔고, 와 미래에셋은 지금 차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덜 가긴 했는데 어쨌든 계단식으로 둘 다 올라오고는 있어요. 증권주랑 요거 쇼핑 관련주 하나씩만 찝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네. 현대백화점 리포트 나온 거 잠깐 보여드리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 하면 되는데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한 15%잘 나온 것 같아요. 15%. 그런데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목표 주가 높였어요. 한 8만 원 중후반에서 9만 원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제 명준 앵커님, 이제 민진 앵커님이 한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 얘네가 갖고 있는 지분 현대 홈쇼핑 팔아가지고 자사주 매입 추가한다. 그거 파지티브 했고 일단 1분기 실적 좋은 것뿐만 아니고 1분기는 일회성도 있어요. 진우스 그 있잖아요. 걔네 진우스. 네. 그거에 일회성으로 관세 환급금이 있어가지고 되는데 그것도 2분기에 계속되고 무엇보다도 2분기에도 계속 좋다는 것이 면세사 흐름이 계속 좋고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PER, PBR 따질 수가 없거든요. PER 5배인지 6배인지 그렇고 PBR 0.3배인지 이래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턴어라운드 되면은 그거 무시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거래량 봤을 때는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서 뭐 또 아까 뭐 다른 쪽에도 비슷비슷한 흐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올라간 것 같고요. 이마트는 빠졌죠. 상대적으로 이마트는 뭐 다른 이슈 때문에 가다가 이 실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니까 요거 팔고 간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3박자 하면서 실적 좋고 전방 좋고 주주 환원 좋고.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는 증권- 롯데쇼핑. 롯데쇼핑? 네. 오. 저는 뭐 여기에다 갖고 오진 않았지만 제가 4가지 리포트를 다 봤는데 하나가 93,000원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롯데쇼핑이 현재 주가가 얘가 이제 7만 원대 지금 중반이거든요. 75,600원으로 끝났는데 요 화면 보여주시면은 차트도 이제 확실히 좀 돌아서는 게 좀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9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배당금이 꽤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격대면 시가 배당이 거의 6%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300원 주다가 3,8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배당금도 꽤 높은 상황이고 지금
수급도 외국인 순매수가 단기적으로 막 엄청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단기 과열권이고 주가가 이틀 연달아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내수주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추가로 붙는다면은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열어놔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그 네. 미국 무역협상 그 대표 레프리젠테티브가 지금 뭐 저 회견을 브리핑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도 6,700명 보네. 아, 우리랑 비슷하네. 제가 여기서 글로벌인데. 중요한 얘기 들리면 전달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예. 자, 그럼 하락 섹터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요. 뭐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방산조선이 제일 많죠. 방산조선, 엔터, 뭐 LNG, 바이오는 막판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셀트리온은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그 가격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회사는 영향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게 있어서 좀 주가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방산조선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방산이 특히 많이 빠졌고요. 엔터는 그 중국에서 9년 만에 이제 그 공연하기로 했었던 그 그룹이 돌연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시 잡히면 소속사에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중국발 게임 모멘텀이 좀 강한 쪽이나 이런 쪽들도 같이 좀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미중이 예. 합의를 어느 정도 했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오늘보다 더 세게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도체가 날아가면은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 애프터마켓에서 57,900원까지 더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3%대 거의 20만 원 다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 뭐 테슬라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있고, 뭐 속셀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보면은 지금 TQQQ 나스닥이 지금 10%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10.2 이거 3배짜리인데, 지금요? 예. 와. 그러니까 대이장에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속셀이 15.7% 이런 반도체 날아가면 예, 추가로 붙겠죠. 엔비디아도 4.5% 올라가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쪽으로 좀 단기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무풍이었던 엔터는 뭐 중국이라고 해도 그래도 관세 무풍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엮여서 같이. 그렇게 그렇죠. 내려갈까요? 예, 그것도 있는데 그 엔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질적으로 9년 만에 공연을 하기로 한 그걸로 좀 트리거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이렇게 좀 되돌림이 나오는 거죠. 네. 본부장님은 하락 섹터 똑같습니다. 중에 네, 게임 끝났어요. 오늘 그리고 미용하고 그쪽도 화장품도 네, 빠졌잖아요. 네. 그쪽도 상대적으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선방산보다는 덜 올라갔기 때문에 거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덜 움직임이 있었던 것 뿐이지 우선순위는 완전히 지금 그 반도체, 뭐 자동차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증권주가 올라갔지만 그런 식이 좀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아까는 2,630, 50을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 네.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죠. 계산할 그러면 필요 이제 그렇죠. 완전 색깔이 바뀌네요. 색깔이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예, 색깔이 바뀌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맞다면. 근데 확실히 투루스 소셜에서 진짜 막 강하게 사라고 얘기하긴 했거든요. 로켓처럼 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2번이나 학습시켜 놓으면 다음번에는 와. 다들 흔들릴 것 같은데. 진짜. 네, 아무튼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럼 저희는 특징주 보러 갈까요? 요거 지금 저거 선물 보면 네. 다우 선물이 800포인트 오릅니다. 2% 정도 오르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네. 예, 요거 다우 선물 그리고 나스닥은 3% 오르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참 비트코인이 한 1% 정도 올라가지고 $1,00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만 5천 달러. 그리고 환율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0.65 정도 올라서 100.95, 100일을 다시 회복하는 데를 앞두고 있네요. 환율이 약간 변수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올린 게 미리 땡긴 거예요. 막판에 3시에. 더 갈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미리 되면? 알고 땡긴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50%냐, 80%냐, 20%냐 봤을 때는 80%는 아닌 거. 도현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80%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게 뭐 5%도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죠.
겐토를 했든지 뭐한도 간에 그건 알 수 없지만 50% 60%는 아닐 수 있다고 난 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섹터에 갈 것이냐는 거는 내일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차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영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반영을 해요?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아까 삼성전자의 내용을 그거 모를까? 이거 관련된 사람들이 내용을 모를까? 트럼프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한국 주식을 할 때 그 플레이 손이 와서 했다는 그 율이 크진 않겠죠. 근데 나는 왜냐면은 그 만약 그걸 플레이를 했으면은 걔네들이 중국 주식 사지 않았을까요? 한국보다는 더 담화가 크니까. 근데 중국이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니케이랑 상해랑 똑같이 막판에 스포트에서 올랐어요 아시아 증시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증시만 콕 집어 산 게 아니라 이런 거 아시아 중국 미중 협상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좋다라는 있겠지. 걸로 쫙 같이 베스킷으로 확 올려버린 거니까. 현대차도 올랐나요 많이? 어쨌든 뭐 제 생각은 뭐 오케이. 절반 반영이 이상 많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죠. 뭐 합의를 했고 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해서 잘 됐나 이 생각은 저도 하긴 했는데 그거 믿고 풀베팅 하기에는 결과값에 따라서 완전 되돌림이 강할 것 같아서 아마 고민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질러야지라는 생각이 좀 폭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문준 앵커님의 말도 맞아. 오전하고 오하고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점심 먹고 오후 1시, 2시 때부터 그게 코인시던틀이 맞아 떨어진 거는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죠. 근데 다는 아닌 것 같고 50%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는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롱으로 보고 지금 뭐 사겠다. 이제 뭐가 더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 원래 팔려고 그랬는데 얘네 더 가겠다. 얘네 팔겠다. 이렇게 치면 조선방산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렇죠. 무풍지대였다가 맞아요. 오늘은 현대로템이 13% 떨어진 게 저 휴전한다 그래가지고 또 떨어진 거니까 맞아요. 현대로템. 높은 위치에다가 악재가 두 개가 나와. 맞아요. 그러면은 확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두 분은 지금 뭘 갖고 있을 생각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는지 보는입니다. 반도체? 그렇죠. 그럼 뭐 게임 끝난 거니까. 그리고 뭐 약간 근데 저는 조심스러운 스탠스는 조금 강하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 다 롱을 외칠 때가 되면은 항상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즐기되 대신에 내가 탈출 라인은 잡아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위에 가는 것들은 다 좀 더 과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세워놓고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반도체가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스닥이 일단 중심으로 더 세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일단 너무 세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연히 위에 있는 애들이 더 간다. 아래에 있는 애가 올라간다. 저라면 아래에 있는 애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자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보다는 아래가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가 뭐 갖고 있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의견입니다. 안 올라갔을 때도 저는 이 의견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 네, 반도체 중심으로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데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안 산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의 AI 주식을 사든거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먼저 살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중국 물어본 게 아직 장이 안 끝났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중국에서 플레이를 하고 미국의 선물을 사든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 사는 게 더 배팅이 세다. 왜냐면 아까 미국하고 중국은 11월 5일, 6일도 주가가 안 간 게 많아요. 우리는 대충 다 삼성전자 이제 똑같이 갔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저는 약간 싸게 좀 그거 사고 싶은데. 뭘? LG 그램. 아 그래요? 네. 가벼운 거 좋죠. 살만하겠다. 가볍게 확 올라갔습니다. LG 그램 15형 싸다 이거보다 싼 게 없다. 내가 주식을 뭘 살지 모르겠으면 딴 돈으로 물건이라도 하나 남겨놔야 이거는 어디 증발하지 않습니다. 15형 13세대 코어 i7 새 상품입니다. 정상가가 187만 원인데요. 저희가 144만 원에 와, 싸네.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512기가 모델이고요. 256기가는 139만 원. 187만 원짜리를 139만 원에. 노트북에다가 저희는 이제 양심적으로 충전기까지 드립니다. 요즘 안 주는 데 있잖아요. 많아. 충전기 안 줘. 노트북 충전기, 노트북 가방 드리고요.
마우스 없으면 또 서러우니까 유선 마우스 드리고요. 거기다가 랜 젠더까지 드립니다. 코어 i7 1360p, 램 16기가, SSD 256, 15.6인치 IPS 패널, 지문 인식도 되고 윈도우 11. 요거 민트가 원래 힘이 없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엄청 손가락으로도 들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들 수 있어. 두 손가락 가능?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두 손가락. 오. 가볍긴 가벼운가 보다. 엄청 가볍습니다. 손가락. 예. 그래서 가끔 부작용은 가방에 이렇게 넣고 오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탈 때, 나 노트북 놓고 왔다. 이러고 다시 돌아갈 뻔해요. 그렇지. 안 들고 온 줄 알고. 맞아. 근데 가방 보면 있어. 그건 이게 어깨를 못. 이런 일이 있나? 이야.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지. 어마어마합니다. 가벼워. 자, 그래서 LG 그램 네. 노트북 저희가 싸게 가져왔으니까요. 링크 통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LG전자 G패드 10.1형 LTE 플러스 와이파이가 되는 S급 리퍼 제품입니다. 근데 요건 진짜 싸. 이거 얼마인데요? 원래가 26만 1,500원이에요. 20만 원, 오, 괜찮다. 15만 원, 더 내려가. 뭐야? 15만 원. 10만 원, 9만 9천 원, 진짜 잘 고마워. 있어. 9만 9천 원에 드립니다. 야. 진짜요? 예. 진짜 싸. 정상가 대비 16만 원 정도 할인해서 26만 1,500원짜리를 9만 9천 원에 드립니다. 여기도 역시나 태블릿, 충전기 이렇게 하면 켜진다고. 써서 아, 보여드리라고. 켜진다고? 이왕 보여드리는 거. 디스플레이는 LG지. 예, 예. 오, 예. 그러네요. 태블릿, 케이블, 충전기. 진짜 싸다. 10.1인치 FHD고요. 8200mAh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예, 스냅드래곤 들어갔고요. 램 4기가 충분한 현역입니다. S급 리퍼 15개월 무상 AS.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싸죠? 가격은 진짜 좋아요. 네. 자, 그러면 4시 22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뭐 좀 더 뭐 해보던지 할게요. 자, 보노님부터 오늘의 한마디. 네, 저의 오늘 한마디는 오늘의 한마디 어이구, 이미 다른 갔다 올까요? 아니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손은 뭘까요? 협상도 되고 손바뀜도 되지요. 지금 만들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근데 진짜 정확하다. 잘 만들었죠. 네. 기가 막히게. 저는 협상되고 손바뀜도 협상도 되고, 네, 예. 협상도 되고. 그렇네요. 오늘에 딱 맞는 클립이네. 진짜. 악수하면서 트레이드 토크, 네. 악수하면서 서로 손바뀜 어. 이런 것들이 협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페이지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한마디가 아니고 맨 위에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든 거 아니고 자존심이냐, 자신감이냐, 절실함이냐. 자존심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고 절실하면은 비슷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협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단 처음에 자존심 세우고 뭐 자신감 갖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절실하죠. 둘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박. 슬슬 뭐 명박대전 해봐요. 해봐요. 네. 오늘 뭐 했지? 명박. 명박대전. 네, 해야죠. 할게요. 예, 명박대전. 빰빰빰빰. 와, 오늘 일단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죠? 네. 예. 준비하신 거. 저는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같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해봐. 삼성전자, 3전. 현대차 두 가지입니다. 기회를 줘도 현대차, 삼성전자를 해? 두 하이닉스, 개가 하이닉스. 가장 하이닉스가 낫다고. 네. 그냥 뭐 자동차까지 뭐 하이닉스가 나왔다고? 자동차까지 뭐 그래요? 두 자동 분 다 시큰둥하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니 시큰 나온 거 아니에요. 시큰 나온 거왜 시큰둥해? 시큰둥해. 가장 뭔데? 삼성은 좋다고 보는데 우리는 속도전이잖아요. 속도전이면 하이닉스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 할 바에는 단기전이니까 하이닉스가 낫다. 네. 일주일을 본다면 그쵸. 덩어리가 크기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물론 저는 삼성전자를 제일 좋아하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뭐 단기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더 세고요. 시가총액 1조 인상에서 그럴만한 게 없죠. 뭐 그렇다고 한미반도체 하실 수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 예. 민준 씨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딱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뭐가 되든지 무조건 올라갈 종목. 무조건 올라가. 뭘까? 좀 이따 공개할게요. 코덱스 200이에요? 네? 코덱스 200? 아니야. 종목이에요. 종목. 예. 깜짝 놀랄 걸? 맨날 깜짝 놀랐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래요. 이건. 저는 그럼 하이닉스로 갈게요. 하이닉스? 네. 그걸로 못 이길 텐데 바꿀 기회 줄게요. 저는 종목은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 신영증권.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증권주 그렇게 아침에 관심 있게 보더니만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신영증권 네. 오늘 10만 9,400원에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 코스피를 외치고 있고 증시 부양 외치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 좀 디테일한 정책은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의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신영증권이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자사주의 보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각에 대한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관세가 이렇게 되면 증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가는지 난 몰라요. 하지만 거래량은 더 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증시는 더 가면 증권주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없다. 이에 이렇게 하지만 내일 이렇게 꼼놀이패. 불장에 증권주가 갈까? 사람들이 지금 더 큰 걸 보고 증권까지도 눈이 그쪽까지도 갈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SK 하이닉스 괜찮은 것 같아요. NXT에서 몇 프로 올라요 지금? 신영증권? 아니 하이닉스 지금 4.5%? 신영은? 신영은 모르겠어요. 신영은 NSP가 없나 보다. 없을 것 같아. 없구나. 뭐야 이거? 없나 보다. 거봐 여기 봐봐 채팅 봐봐 여기 보면 민준이 똑똑해 여기 봐봐요 민준 왜 안 보여 여기 저 민준이 똑똑해 내일은 삼성 하이닉스가 가야 되는 거 네, 내일은 가야죠. 왜냐면 쏙셀 그렇게 올라가고 지금 눌렸던 미국의 반도체들이 다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저만의 주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왜 나 주식 더럽게 못한다는 거야? 논리 있잖아.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두 분의 의견 짧게 듣고 그러면 신영? 어때요? 아니 뭐 증권주도 좋아요. 증권주도 증권주 좋은데 올라가긴 하겠지. 그러니까 단기전이잖아요. 증권주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물론 하이닉스가 삼성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속도가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비교하면 하이닉스가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차피 급등하면 뺄 거잖아요. 맞아요. 하루짜리로 친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부장이 맞긴 한데 소부장을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탄력도 부분에서는 그래도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증권주는 뭐 이제 높으니까 오히려 그거 팔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왜냐면 증권주는 그 배당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네. 배당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갔을 때 포함되어 있는 거를 같이 갖고 가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단기 기대 매매 수익률이 높다면 배당을 버리고 옮기거든요. 보통 배당 투자신 그렇게 옮기기 때문에 내일 정도 어차피 명예코드 내일 급등하면 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안 팔 거예요? 요즘 일주일 가는 분위기야. 저는 장투예요. 장투. 요즘 금요일까지 무조건 가요. 일주일 가지고. 왜냐면 안 올랐거든. 안 올라서 뺄 수가 없었어. 알겠습니다. 네. 자,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신영증권만은 제가 이번 주에 증명해내겠습니다. 영차. 그럴 수도 있어. 매직 워드. 영차. 그러니까 내일은 반도체가 더 가더라도 예. 길게 가져갔을 때 이쪽이 따라 캐치업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도체가 더 갈 수도 있고 아니 뭐 2차 전지나 뭐가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증시가 높아지고 뭐 저런 뭐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 증권주가 대선도 있고 증시 부양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 달로 가면 이게 이길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건 되는 증권주는 항상 그랬어. 제 기억에는 불장이 나오고 맨 끝에 오르는 섹터였어요. 지금 그래 그 얘기가 많더라. 지금 쏙셀 18%까지 올라요.
일단 또 두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 반도속 또 했냐? 반도체? 반도속.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거 속보 관련해 가지고 뒤에 이제 우리 압권 팀에서도 좀 분석을 할 것 같고 다른 데서도 다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리포트 내일 아침에 나오는 리포트들도 좀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또 정보들도 찾아보시면서 실제로 지금 기대감은 큰데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내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도 맞아, 몰라서 맞아. 그래서 계속해서 예의주시 해보셔서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결국 이제 빨간불로 끝났으니까 행복하게 네. 또 산책도 한번 하시고 내일도 이번 주도 한번 수익 내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에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